안녕하세요. 오늘은 인테리어 옵티마에서 로컬 어프록시메이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옵티마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어떤 위치에 우리가 있다면 가장 낮은 지역으로 이제 찾아가는 예시를 가지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정말 로컬 미니멈이라는 게, 그러니까 저 밑에 이런 최소점이 존재하는지를 알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건데요. 어, 특히나 저희는 이제 초반은 unconstrained problem, 그러니까 제약 조건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 로컬 미니멈을 찾아갈 수 있는, 혹은 로컬 미니멈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컬 어프록시메이션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먼저 배우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진짜 실제 쌓인 곡선이 파란색으로 다음과 같이 나타나 있죠. 우리가 이 쌓인 곡선을 근사화한다고 생각을 합시다. 근사화하는데 대신 로컬하게 어떤 부분에서 로컬리 어프록시메이션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한 기준점이 있어야 돼. 그럼 우리가 이 점, x는 0이라는 점에서 우리가 이 함수를 어프록시메이션 한다라고 하면 다음과 같은 하나의 함수를 하나 그려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분홍색과 같은 fx를 한번 그려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그래프는 보면 x는 0이라는 점에서 가까운 부분에서는 굉장히 sin x와 유사한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여기서 이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조금씩 차이가 커지다가 결국에는 실제 함수와 굉장히 차이가 벌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로컬하게 x는 0이라는 이 주변에서는 굉장히 sin x를 잘 근사화한 함수의 예시가 될 수 있겠죠. 이런 함수를 어떻게 만들어낼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왜 그러면 이 로컬 어프록시메이션이 필요한가 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요. 이제 우리가 공학적인 설계를 할 때, 이제 공학적으로 최적 설계를 할 때, 저는 앞에서 배운 것처럼 공학적인 성능에 대한 이런 함수 그래프를 알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이런 함수를 정확히 이게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안다면 최소점을 찾는 건 쉬울 수 있겠죠. 근데 이 함수 자체를 알 수가 없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실험이나 이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어떤 x가 들어가면 어떤 y가 나오는지는 확인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럼 그렇게 할 수 있는 이런 시뮬레이션 모델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원하는 점을 찾아 나갈까? 그 아웃풋을 y를 맥시마이제이션 하거나 미니마이제이션 할 수 있는 x를 어떻게 찾을까라고 하면 바로 이때 로컬 어프록시메이션을 사용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체 이 시뮬레이션 모델의 전체 함수는 알 수 없지만 국수적으로는 알 수 있는 거예요. 로컬하게. 로컬하게는 내가 원하는 어떤 이니셜 포인트에 x 값을 넣고 거기서 조금 오른쪽으로 가거나 조금 왼쪽으로 가거나 조금 이제 변화를 줬을 때 y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게 되면 그 주변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현재 위치한 그 점에서 로컬하게 함수를 어프록시메이션 한 다음에 그 함수를 바탕으로 해서 내가 어느 쪽으로 얼만큼 가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 걸 결정해서 다음 점으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x 0라는 게 있으면 다음에 x 1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 점에서 또 주변을 잘 어프록시메이션 해서 그 다음에 이쪽 방향으로 이만큼 가면 되겠구나. 그리고 또 그 지점에서 주변을 어프록시메이션 해서 다음 포인트로 가고 하다 보면 결국에 우리가 원하는 미니멈 값에 도달을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로컬 어프록시메이션의 그 필요성입니다. 그래서 전체 함수의 형태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현재 위치한 곳에
가까운 부분에 로컬하게 어프로치메이션을 함수를 해서 그걸 바탕으로 다음 포인트를 찾고 그 다음 포인트를 찾고 최소점을 찾는. 그럼 어떻게 하면 로컬 어프로치메이션 할 수 있나? 근사화 함수를 구할 수 있나? 라고 생각을 해보면 테일러 시리즈를 활용하게 됩니다. 테일러 시리즈라는 거는 결국에 내가 구하고자 하는 실제 함수 fx가 어떤 오더로도 어떤 차수로도 다 미분이 가능하다고 가정을 하면 내 함수는 다음과 같이 테일러 시리즈로 완벽하게 표현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식이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n이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증가하게 되고요. 그리고 n이 그럼 0에서 1부터 팩토리얼 0 팩토리얼, 1 팩토리얼, 2 팩토리얼 이렇게 분모로 들어가고 f의 n승 이렇게 돼 있는 건 이거는 f를 몇 번, 내 함수를 몇 번 미분했냐입니다. 1이 되면 한 번 미분, 2가 들어가면 두 번 미분, 세 번 미분. 그리고 x0라는 건 현재 나의 위치, 초기값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x 빼기 x0 초기값의 n승을 한 거를 n을 늘려가면서 무한대로 더해주면 요 테일러 시리즈 식이 내가 알고자 하는 이 fx를 정확히 표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풀어서 쓰면 n이 0일 때는 넣어보면 나머지 이 부분들이 다 1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냥 fx0가 나오고요. 그 다음 n이 1일 때는 다음과 같고 n이 2일 때 다음과 같고 n이 3일 때 그래서 이렇게 n이 무한대일 때까지 모든 항을 더하면 그것이 fx가 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테일러 시리즈라는 건 내가 갖고 있는 펑션을 리프레젠테이션 하는 건데 어떤 인피니트한 sum of term으로 그러니까 무한대의 합으로 표현이 된다. 근데 뭐냐면 어떤 싱글 포인트에서 내가 x0라는 싱글 포인트에서 그 펑션의 미분값들을 계산을 해서 인피니트하게 썸하면 그 펑션을 정확히 표현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이 예시를 보면 그림을 보시면 이제 느끼실 수 있는데요. fx가 원래는 2의 x승인데 이 함수를 테일러 시리즈로 표현을 해보자. 그러면 위치가 일단 필요합니다. 초기값 x0는 0. 그래서 x0는 0이라는 이 지점에서 x의 위치가 지금 여기인 거죠. 여기에 이제 해당하는 여기가 아니라 x가 0이니까요. 실제 함수에서 요 점을 기준으로 이제 로컬리 어프록시메이션을 하는 건데 일단 n을 1이라고 해볼 수 있겠죠. n이 1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이 됐었죠. 이게 n이 0일 때랑 n이 1일 때까지 합인 거죠. 그러면 얘는 어때요? 지금 이제 n이 다음과 같이 이제 몇 차식이죠? 1차식이죠. 그러니까 x가 이렇게 있는 거니까 1차식이고 나머지는 지금 다 상수입니다. 얘도 상수가 되고 x0를 넣었으니까 얘도 미분해서 넣었으니까 상수고 얘도 상수고 그래서 1차식인 거죠. 1차식으로 얘를 나타내도 이렇게 직선으로 나타내버리네요. 그리고 2차로 나타내면 이제 쿼드라틱 어프록시메이션이 돼서 n이 0, n이 1, n이 2일 때까지 합을 더한 거. 그러니까 이렇게 차수를 높여가면 n이 0일 때가 이렇게 또 있었네. 직선으로. 그 다음에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 6일 때, 7일 때까지, 8일 때까지 계속 증가해 가면서 이 함수를 더 정확하게 맞춰가고 있죠. 그래서 결국에 n이 무한대로 가면 굉장히 이 함수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테일러 시리즈 익스펜션은 이그젝트하다, 정확하다 하지만 인피니트한 넘버의
텀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인피니트하게 n이 무한대까지 갔을 때만 이그젝트하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사용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테일러즈 디어럼을 보면,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파이나잇 넘버, 그러니까 무한대가 아닌 그런 숫자를, 유한한 숫자를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아, n이라는 숫자까지만 사용을 하게 되면 얘는 나머지는 리메인더라고 더하는 형태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래 식과 같은 건데요. 예를 들어 fx는 이제 얘는 n이 0일 때죠. n이 0일 때고 이제 n이 1부터 원래 무한대까지인데 무한대까지가 아니라 그냥 정해진 어떤 큰 수 n까지라고 한다면, 어떤 수, 일반 수 n이라고 한다면 n까지 하고 나서 사실 뒤에 n 플러스 1, n 플러스 2 무한대까지 다 있어야 할 텐데 그것들을 그냥 리메인더라고 해서 그냥 어차피 뒤로 갈수록 작은 값일 테니까 얘를 그냥 에러로 생각을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어차피 뒤로 갈수록 n승이 커지기 때문에 값이 작아지겠죠. 계속 갈수록 뒤로 갈수록 값이 작아지겠죠. 제곱을 거듭하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무시를 해버리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n이라는 숫자를 정하면 테일러 시리즈를 n까지만 계산을 해주고 n 이상에 있는 숫자들은 빠르게 0으로 수렴할 거라고 가정하고 무시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결국에 이제 아까처럼 어프로치메이션을 리니어하게 하거나 쿼드라틱하게 하는 정도로도 이제 로컬하게는 어프로치메이션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예를 들어 이제 실수에 대해서 근데 이제 1차원이니까 이제 x 값이 하나밖에 없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 n이 0에서 몇 가지만 가면 되나요? 리니어하니까 1까지. 그러니까 n이 1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n이 2라는 거고. 1까지만 가면 되고, 그러면 이 식이 펼쳐지면 그냥 fx0 더하기 얘는 이제 f를 한 번 미분한 거죠. 한 번 미분한 거에 x0에다가 x-x0를 넣은 거다. 이거 이제 지금 앞에 테일러 시리즈 이거 한 거랑 똑같은 겁니다. 얘네랑 똑같은 거. 앞에서도 이렇게 표현을 한 것과 지금 동일한 거예요. 다 동일한 건데 이제 dx분의 df라고 표현을 한 것뿐이죠. n이 2까지로 하면 n이 0에서 2까지 가고 쿼드라틱 폼, 2차식의 폼이 돼서 결국에 요 식은 얘랑 fx0랑 fx를 한 번 미분한 거에 x0를 넣고 x 빼기 x0 여기 다시 1승인 거죠. 그 다음에 2분의 1 dx제곱 d제곱 fx0 x 빼기 x0의 2승이 된다. 제곱승. 그렇게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 일단 내가 어떤 점 x0에서 일단 리니어한 식으로 어프록시메이션 하느냐, 쿼드라틱한 식으로 어프록시메이션 하느냐 두 가지 식을 정할 수 있겠죠. 얘가 앞에서처럼 말씀드린 처럼 멀리 갈수록 정확하지 않은 거예요. 단지 요 x는 0 혹은 그러니까 x0 내가 갖고 있는 그 초기값 그 근처에서만 굉장히 이 함수를 잘 어프록시메이션 하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 내가 n 차원에 대해서 생각하면 그 x가 벡터인 거죠. 벡터라서 x1, x2 이렇게 x3으로 xn까지 있는 경우 이런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얘를 리니어 요식을 벡터 형식으로 쓰면 되죠. 그러니까 이제 볼드체는 벡터인 거죠. 그리고 여기도 벡터니까 볼드체고 그리고 이제 x가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얘가 되는 x가 하나니까 한 번만 미분을 한 거고, 이제는 편미분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편미분을 해준 각각의 값들, 그러니까 x1부터 xn까지, 1부터 n까지를 편미분한 값을 다 더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런 항들을 각각의 x에 대해서 계산해서 다 더해준다. 그래서 그리고 그러면 x가 이제 xi에서 xi0, 나의 초기 값도 이제 i도 사실 x10, x가 x0도 x1제로, x2제로, x3제로 이런 식으로 지금 있는 거죠. xn0까지 초기 값도. 그래서 그 각각의 초기 값을 빼주면 된다. 그렇죠. 그럼 이제 쿼드라틱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1차식까지는 똑같은 거죠. 그러면 2차식의 요 항이 붙는 건데 여기 있는 이 식을 벡터 형식으로 나타낸 거죠. 벡터 형식으로 나타났는데 2차 미분은 뭐예요? x로 미분한 다음에 또 x로 미분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경우에는 지금 x의 종류가 여러 개이기 때문에 모든 조합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x1로 두 번 미분할 건지, x1로 미분하고 그 다음에 x2로 미분할 건지, 뭐 x1로 미분하고 x3으로 미분할 건지, 두 번을 미분하는 경우의 수가 n 곱하기 n개가 있는 거죠. 그렇죠? n개의 x가 값이 있으면 그 중에 두 개씩 이제 짝을 지을 수 있는 게 순서도 바뀔 수가 있습니다. x1로 미분하고 x2로 미분한 거나 x2로 미분하고 x1로 미분한 거, 그런 것을 다 고려를 했을 때 다 각각을 미분해서 더해야 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i가 1에서 n까지 변하고 j가 1에서 n까지 변하면 모든 조합이 나오겠죠. 모든 조합으로 내 fx 함수를 두 번 미분해 준 거. 그리고 이 오른쪽에는 xi에서 xi0를 뺀 거, xj에서 xji를 뺀 거, j0를 뺀 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경우에 대한 n 곱하기 n개의 모든 경우에 대한 2차 미분값을 다 더한 것을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렇게 복잡하게 벡터 형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하나 원소별로 나타난 걸 간단한 식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은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뒤에 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레디언트 벡터와 헤이티안 매트릭스에 대한 개념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그레디언트는 기울기, 1차 미분한 값을 이야기를 하고요. 헤이티안 매트릭스는 2차 미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레디언트 같은 경우에는 1차 미분 값은 벡터로 표현이 되고요. n차 벡터로 표현이 되고 헤이시안은 n 곱하기 n 매트릭스로 표현이 됩니다.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그레디언트 벡터는 보통 이렇게 거꾸로 삼각형하고 f라고 표현을 하면 f 함수의 그레디언트 벡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행 벡터로 표현을 합니다. 오른쪽으로 이렇게 쭉 쓰는 행 벡터로 표현을 하고 1차 편미분 값을 적게 됩니다. 그래서 f라는 함수가 이렇게 그레디언트 벡터 f가 있으면 만약에 f라는 게 뭐 그러니까 입력값이 x1, x2 이렇게 n 차원의 벡터 값이 들어가서 뭐 y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첫 번째는 x1으로 f를 편미분해주고 두 번째는 x2로 f를 편미분해주고 3로 편미분해주고 n으로 편미분해준 식을 넣어주면 그 그레디언트 벡터 값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고 헤이시안 매트릭스라는 건 h로 표현을 하고요. 얘는 항상 스퀘어이고 n 곱하기 n에 그리고 시메트릭한 매트릭스입니다. 그리고 값은 2차 미분 값을 넣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다음과 같은 f칙이 있으면 맨 처음 1,1에 해당하는 그 위치에는 x1으로 두 번 편미분해준 값을 넣게 되고요. 그 다음 오른쪽은 그럼 두 번 편미분을 해주는데 뭘로 해주냐면
x1으로 한번 해주고 x2로 한번 해주고, 그 다음 오른쪽은 x1으로 미분해주고 x3로 미분해주고, 이렇게 쭉쭉 가다 보면 결국에 x1으로 미분해주고 xn으로 미분해주면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칸으로 넘어가면, 밑으로 내려가면 f를 뭘로 미분을 해주냐? 이거는 x2로 미분해주고 x1으로 미분해주고, 그럼 또 오른쪽으로 가면 뭘로 미분해주면 될까요? x2로 미분해주고 그걸 또 x2로 미분해준 거. 그 다음 가면 x2로 미분해주고 x3로 편미분해주고, 이렇게 쭉쭉 가겠죠. 이해되나요? 그럼 끝에서는 뭘로 편미분해준 게 되겠어요? x2로 편미분하고 그 다음에 n으로 편미분해준 게 되겠죠. 쭉쭉쭉 그러면 다음행 하면 마지막 행위는 어떻게 될까요? n으로 편미분해주고 x1로 편미분해주고, 그러면 오른쪽엔 또 뭘로 편미분해줬겠어요? xn으로 편미분해주고 x2로 편미분해주고, 쭉쭉쭉쭉 가면 결국에 xn으로 2번 편미분을 해준 행렬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 시메트릭할 수밖에 없죠. 요 대각선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x로 2번 편미분 해준 값들이 나올 거고요. x11, x22, x33, x 44 이렇게 나올 테고, 요 대각선을 중심으로 나머지 값들은 시메트릭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뭐 쉽게 생각하면 3천이라고만 생각하면 그러니까 조합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x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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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2, x1, x3, x2, x1, x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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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3, 그다음 x3, x1, x3, x2, x3, x3. 그러면 요렇게는 똑같은 걸 가지고 2번 편미분 해준 거고, 나머지 요 부분은 딱 대칭이죠. 왜냐면 x 미분할 때는 순서는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x13이나 x1로 미분해주고 x3으로 미분해준 거나 x3으로 미분해주고 x1로 미분해준 거나 동일합니다. 동일하기 때문에 시메트릭한 값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낸 거를 헤이시안 매트릭스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헤이시안 매트릭스를 가지고 우리가 앞에 쿼드라틱 폼으로 이렇게 나타냈던 테일러 시리즈를 조금 단순하게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단순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합시다. 펄터베이션이라는 건 이제 그 작은 변화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펄터베이션 x라는 거는 뭐냐면 x의 변화량입니다. x의 변화량이라서 내 초기 값에서 내가 변화하려는 값의 차이, x 빼기 x 제로가 되는 게 펄터베이션 x고, 펄터베이션 f라는 건 f의 변화량인데 얘도 변화량은 어떻게 돼요? 내 현재의 fx0에서 내가 옮기려고 하는 x, 움직이려고 하는 x의 fx에서 fx0를 빼면 되겠죠.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식에서 얘를 이렇게 옮기면 fx 빼기 fx0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예요? 펄터베이션 x인 거죠. 아니, 펄터베이션 f인 거죠. 펄터베이션 f인 거죠. 그리고 여기 부분이 펄터베이션 x가 되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여기 부분은 얘가 뭐죠? 1차 미분이니까 앞에서 배운 것처럼 그레디언트 벡터가 되는 거고요. 그레디언트 벡터가 되고,
거기에 x0를 넣는 게 되고, 여기는 뭐가 되죠? 여기 부분이 결국에 뭐 합을 다 하면 결국에 2차 미분한 값이니까 헤이지안 매트릭스가 되는 거죠. 매트릭스가 되는 거고, 얘가 펄터베이션 x, 또 얘도 또 하나의 펄터베이션 x가 되는 거고 표현을 한다. 그러면 얘를 그대로 얘를 이제 옮기면 요 파트랑 요 파트만 남는 거고, 그럼 그걸 식으로 표현을 하면 펄터베이션 f는 그레디언트 벡터에다가 펄터베이션 x를 곱하고 2분의 1, 2분의 1 그대로 있고, 헤이시안 매트릭스에다가 펄터베이션 x를 두 번 곱한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왜 위치가 이렇게 바뀌고 여기 트랜스포즈를 했냐라고 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얘 같은 경우에는 다 곱해서 더하기 형태가 되면 이 값이 하나의 값으로 계산이 되는데, 그렇게 계산되도록 이 벡터 매트릭스를 곱하려고 하면 다음과 같은 순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여기서 생각을 할 때 차원을 그냥 x라는 걸 표현을 할 때는 이렇게 열벡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열벡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아까 얘기했지만 그레디언트 벡터는 이렇게 행벡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h는 정사각, 행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내가 x라는 게 2차원이다. x1, x2, 2차원이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2 곱하기 1인 거죠. 2 곱하기 1인 행렬이면 2 곱하기 1인 행렬이면 그레디언트 벡터는 몇 곱하기 몇 행렬이 되겠어요? 1 곱하기 2 행렬이 되겠죠. 헤이시아는 2 곱하기 2 행렬이 될 거고. 그럼 얘를 딱 보면 얘는 1 곱하기 2 행렬이고, 거기다가 펄터베이션 x는 x랑 똑같을 테니까 2 곱하기 1 행렬이 돼서 2가 만나니까 1 곱하기 1이 돼서 싱글 스칼라 값이 나오는 거죠. 얘도 펄터베이션 x의 트랜스포즈니까, 얘 트랜스포즈니까 2 곱하기 1이 1 곱하기 2가 되고, 헤이시아는 2 곱하기 2고, 얘는 펄터베이션 x는 원래 2 곱하기 1이죠. x에 해당하는 거니까. 그러면 요거 이렇게 앞뒤가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앞뒤가 맞고, 그럼 마지막에 1 곱하기 1이니까 얘도 스칼라 값이 나와서 스칼라 값 더하기 스칼라 값은 스칼라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차원수가 맞도록 계산을 해준 겁니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위처럼 이제 테일러식을 이런 시그마를 통해서 표현을 하지 않고 굉장히 단순하게 벡터와 행렬이 잘 곱해서 답이 나올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단순화시킨 식을 배워봤습니다. 그래서 서머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은 로컬 어프록시메이션이라는 걸 배웠죠. 그래서 어떤 복잡한 함수가 있을 때 내가 x0라는 기준점이 있으면 그 점에서 이 함수를 근사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1차식으로 근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2차식으로 근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을 보여드린 거고요. 당연히 차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 함수를 굉장히 잘 근사화할 수 있지만, 그러면 그만큼 거기에 들어가는 계산 비용이 많아지기 때문에 최적화에서는 1차 근사와 2차 근사화만을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리니어 어프록시메이션 1차 근사화를 하게 되면 펄터베이션 f는 그레디언트 벡터에 x0를 대입한 값, 그럼 그 x0의 그 위치에 해당하는 그레디언트 값들이 나오는 거죠. 거기에 펄터베이션 x를 곱한 만큼이다. 그러니까 기울기에 내가 미소 x 변화량을 곱하면 f의 미소 변화량이 나온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원래 그러니까 리니어식이라고 생각하면 얘는 리니어식이기 때문에 여기서 요만큼 내가 움직이면 요만큼이
컬티베이션 F인데 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요 기울기를 곱하면 이만큼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쿼드라틱 어프록시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리니어 어프록시메이션에다가 이제 쿼드라틱 텀이 더해져 있는 건데 2분의 1 컬티베이션 X의 트랜스포즈, 그 다음에 H, 그 H의 매트릭스에 X 제로를 넣은 값, 그리고 컬티베이션 X 꼴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점이 있으면 했지만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에서 얘를 가장 근사화할 수 있는 이런 포물선 그 2차 곡선을 그리는 거, 근사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까지 표현을 했었고, 이제 이 벡터의 곱의 형태로 이런 식으로 매트릭스의 곱으로 표현을 해낼 수 있다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